어제 참 이상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을 나갔는데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제 아내에게 그러는 겁니다. 언니, 오늘 색깔 너무 잘 봤는데 저 코트 입으니까 20살은 젊어 보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 얼굴이 확 펴졌습니다. 그냥 진짜로 꽃이 피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요, 그 옆에 서 있던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 저 코트 내가 사준 건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남들이 한 칭찬 한마디에 당신 옆 사람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는 순간, 저 말 원래는 내가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깨달은 적. 저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평생 아이들한테는요, 너 참 잘했다, 선생님이 내가 자랑스럽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정작 집에 와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밥은 있냐? 약은 챙겨 먹었냐? 난 잠 좀 잔다. 딱 이 세 마디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랬습니다. 에이, 말 안 해도 다 알지. 내가 평생 벌어다 줬는데 그게 다 마음이지 뭐. 여러분, 혹시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던 제가 어제 시장에서 아주머니 한마디에 제 아내가 그렇게 웃는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 여자도 칭찬에 약하다. 그리고 그 말을 제일 해줘야 할 사람은 원래 나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옆에서 마트 손가방을 들고 걸어가는데요. 발소리가 평소랑 다르더군요. 발걸음이 가벼워졌달까? 괜히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까 가게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던데.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이럽니다. 아이, 뭘 늙은 사람한테 하는 인사치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귀끝이 빨개져 있는 걸 제가 딱 봤습니다. 그때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쿡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저렇게 한마디에 아직도 설레는데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을 그냥 엄마, 집사람이라고만 봤을까? 제가 그날 저녁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나 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가만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왜요? 또 뭐 흘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코트, 잘 어울리더라. 입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장까지 했던 사람이 칭찬 한마디를 그렇게 더듬더듬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젓가락을 들다가 멈추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 어디 아파요? 여러분, 그 말 듣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내가 평생 이런 말을 안 하고 살아서 이 사람이 내 칭찬을 듣고 나서 하는 첫 반응이 어디 아프냐구나. 그날 밤 불 끄고 누워서 한참을 천장을 봤습니다. 대체 나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말 한마디를 아꼈을까?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신중년 인생학교 3기 모집, 말 한마디로 인생 2막 열기 특강. 원래 같았으면요, 그냥 지워버렸을 겁니다. 말이 밥 먹여주나? 늙어서 뭘 또 배워?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글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 시장 아주머니 한마디에 오늘 내 아내 인생이 조금은 흔들렸지, 그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신청 버튼을 한번 슬쩍 눌러봤습니다. 강의 첫날 복지관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제 또래 남자들이 6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팔짱 끼고 약간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반쯤 센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뭘 이제 와서 달라져? 다들 킥 웃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을 먼저 하더군요. 근데요, 어르신들 세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요, 젊은 세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말 아끼며 살아오신 분들이 입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서 무게가 다릅니다. 저는 그때 약간의 자존심이 스르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말로 밥 먹고 산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안 썼구나. 선생님이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자도 칭찬에 약하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시장 아주머니 얼굴, 코트 입은 아내 얼굴, 모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한 분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난 말이죠. 됐어, 그만해. 이 말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다른 분이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전 안 다쳐? 겉으론 걱정인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저는 입을 때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공부는 했냐? 밥은 먹었냐? 그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들한테는 참 잘했다. 선생님이 기쁘다. 넌 할 수 있다. 그런 말 많이 했죠. 선생님이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가정에서는 왜 그 말을 안 쓰셨을까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간단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이니까 안 해줘도 안 떠나겠지. 그게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가족은 말을 안 해도 알겠지가 아니라요. 그래도 제일 먼저 말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곁에 평생 있던 여자들, 그분들은요, 지금도 어르신들의 한마디에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당신 인생에서 여자 3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 딸, 며느리, 누나, 여동생,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한 문장씩 칭찬을 써오세요. 단, 외모 말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숙제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야,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내는 건 쉬운데 이 숙제는 왜 이렇게 어렵냐? 식탁에 앉아서 공책을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 아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미정. 그 아래 펜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 뭘 칭찬해야 하지? 그때 장면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들 도시락 싸던 손, 딸아이 머리 묶어주던 뒷모습, 내 넥타이 묶어주던 익숙한 손놀림, 저도 모르게 문장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다. 적고 나니 너무 교과서 같아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건 시험지 평가야. 칭찬이 아니지. 조금 더 솔직하게 적어봤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티 안 내고 집을 지켜준 덕분에 나는 내 이름 석자 걸고 교장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지우개가 잘 안 가더군요. 지우다 말고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름, 딸. 아이 때부터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왜 이렇게 소심하냐? 잔소리만 했던 딸아이. 너는 생각이 깊어서 늘 가족들 먼저 챙겼다. 아빠는 그걸 이제야 안다. 세 번째 이름, 며느리.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에게는 좋은 말보다는 애는 왜 이렇게 아프냐? 직장은 좀 줄여라. 그런 말만 했습니다. 잠시 펜을 들고 있다가 제가 써내려간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도 항상 웃으려고 애쓴 사람이다. 내가 참 고맙다. 새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내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입으로 꺼낸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숙제 제출날 복지관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발표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걸 읽으라고요? 집사람이 알면 큰일인데 저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칭찬 한마디에 귀끝이 빨개지던 제 아내 얼굴. 그래, 그냥 해보자. 내가 언제까지 입을 닫고 살 건가.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쓴 칭찬부터 읽겠습니다. 목이 메어서 처음 한 줄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티 안 내고 집을 지켜준 덕분에 말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선생님. 나는 내 이름 석자 걸고 교장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코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 구석 자리에 앉은 68 먹은 형님이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말 집에서도 하실 겁니까? 강의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조용히 묻더군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오랜만에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밥을 다 먹고 TV 소리만 웅웅대는 거실. 아내가 뜨개질을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왜요? 오늘 복지관에서 숙제를 내줘서 말이야. 아내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숙제는 또 뭔 숙제예요? 이 나이에 그게 가장 고마운 여자 3사람에게 한 문장씩 칭찬하기래. 흥 했어요.
그 숙제는 했지. 아내가 다시 TV를 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가 너야. 아내 손에 쥐고 있던 코바늘이 딱 멈췄습니다. 뭐 내가요? 응. 그러니까 일단 그냥 들어. 제가 공책에서 아내 이름이 적힌 쪽을 펼쳤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당신이 아파도 티 안 내고 집을 지켜준 덕분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 걸고 교장실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 말을 다 하고 나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딱 들렸습니다. 아, 괜히 했다. 너무 오글거렸나? 그때 작은 소리가 하나 났습니다. 탁 코바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내 눈이 볼 데 없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평생 내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지. 아내가 입술을 꾹 깨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이 말 지금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복지관 다니라고 했나 보다.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나 몇 달 전에 복지관 상담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양반이요. 아이들한텐 칭찬 잘하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괜찮다, 수고했다 그 말을 안 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가요? 여러분, 거기서 제 인생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깨달아서 말을 바꾸기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내가 먼저 내 인생을 흔들려고 복지관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들었으니까 됐어요. 이 말 한번 들으려고 내가 40년을 같이 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먼저 울컥했는지 아내가 먼저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근데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도 칭찬에 약하다. 이 말은요, 단지 여자를 가볍게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말은요, 별거 아닌 말 한 줄이 평생 누군가 가슴속에 불을 켜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여자들은요, 나이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멋있다, 대단하다, 너라서 다행이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구보다 먼저 제일 많이 해줘야 할 사람은 남편, 아들, 사위, 손자, 바로 우리 같은 남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 하루가 든든하다. 멀리 있는 딸이나 며느리라면 문자 한 줄 보내보십시오. 너 있기에 우리 집이 버틴다. 고맙다. 그리고 혹시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지금 곁에 없다면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참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버틴 나 정말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요, 먼저 당신 인생을 흔들 겁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계속 이야기해 달라는 조용한 칭찬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 여러분의 그 한 번,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은 따뜻하게 흔들어 줄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